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여야 의원들이 그저께 국회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그리고 실종자를 위해 세월호 인양은 더 늦출 수 없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이 결의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던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없는 장윤선의 팟짱 나오시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예, 아니 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네. 많이 걱정인데 빨리 좀 회복하고 네. 장윤선의 팟짱을 장윤선이 진행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결의안 공동 제안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한 거죠? 158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6명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예. 지금 4군데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296명 중에 158명이니까 과반이 넘었죠. 그럼,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130명인데요. 130명 전원이었습니다. 지금 네. 옥중에 있는 김재윤 의원도 네. 안민석 의원이 면회를 가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도 꼭 하겠다고 그래서 김재윤 의원까지 해서 130명 다 했고요. 네. 새누리당은 23분이 했습니다. 23명이요. 네. 새누리당은 그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23명만 했네요. 그래도 다행이죠. 지금까지 네. 비춰진 걸로 보면 한 분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서대문의 정두원 의원이 그 17대부터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거든요. 네. 그동안 정치해왔던 행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소신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뭐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네. 23분을 참여를 시켜서 네. 과반이 넘는데 아주 적극적인 기여를 했고 정의당은 정진우 의원이 애를 써서 네. 뭐 거기야 우리랑 뜻이 같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5분이 다 해서 158명. 네. 예. 새누리당이 참여함으로써 과반이 넘는 국회 뜻이 네. 모아졌네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봐도 그렇고 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검토 발언 이후 인양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여론도 높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한국일보가 그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77.2%고 네. 서울신문이 64.3%.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겠다고는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전문가와 유가족의 의향을 살피고 여론을 살펴서 네. 하겠다 이런 그 앞에 전제를 달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런저런 그 이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단서를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 단서요. 네. 대통령이 이야기한 기술적 검토와 네. 또 하나는 여론을 살펴본다. 사실상 기술적 검토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카이스트 교수 그러니까 그 지금 심사하는 TF가 있는데 TF 위원 중에 한 분도 네. 그거를 뭐 깊은 데에서 살짝 들어서 얕은 데로 인양을 조금 끌어서 거기서 네. 들어올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8 회사 이름이 수중 개발인가요? 예, 88 수중 개발인가 거기 전무하셨던 분도 네. 뭐 우리 기술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분이 이제 잠수 달인이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잠수 명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분인데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여론을 살펴봐도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요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즉각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내신 거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가슴에 와닿던데요. 네. 세월호 인양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정부 뭐 어디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봐도 안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서 네. 우리 아이들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느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생각한 게 도대체 국가가 뭐냐 저런 거 하나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뽑아서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 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해가고 있는데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내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의 좌절감,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을 거쳐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9명의 생명을 못 찾았습니다. 그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 9분의 실종자 가족들은 정말 인양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네.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은 필요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의 의무고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뭐 정말 세월호 인양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그저께 발언을 보니까요. 네. 뭐 4월 말까지 예정된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1, 2주 앞당기고 뭐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사실상 유족들이 요구하는 참사 일주기 전 선체 인양 공식 선언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지금 함정이에요. 네. 유기준 장관이 4월 말까지 계획돼 있던 기술 검토 그 11월 달에 이미 이제 TF를 만들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4월 초에 한다고 그랬어요. 4월 초에 한 거를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미룬 겁니다. 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이건 이미 뭐할수 충분히 있다. 뭐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도 인양해내면 되는 겁니다. 네. 선체 그 정부가 이야기한 것도 선체가 온전히 보존돼 있고 바닥도 평평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4월 말까지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을 그러다가, 미룬 상태에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1, 2주 앞당기고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하겠다는 그 얘기는 4월 중순 뭐 일주기 전에 못 한다는 건 분명하고 네. 그 재보궐선거에 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여기에도 네. 무슨 정치적 꼼수가 있는 건지 그 굉장히 걱정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또 선거 넘기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자꾸 끌고 네. 마치 뭐가 검토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자꾸 시간을 끄는 거에 조건을 대해서 달고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번 재보궐선거를 맞춘 네. 이런 정치적 꼼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이게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은 이게 네.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과반수 넘겨서 서명을 해서 냈다는 거는 국민 여론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130명이 그냥 다 냈겠습니까? 정의당 5분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네. 대통령께서 딱 이거 정하지 않고 또 당 안에서 이러저런 이견이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 또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네. 새누리당이 보였던 태도를 보면 이게 저 인양에 동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인양을 하면 배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진상 규명을 그러면 위해서도 인양을 해야죠. 진상 규명을 네. 위해서도 인양이 꼭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중에 23분이 서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 여론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가 과반수를 넘겨서 냈다는 거는 국회에서 표결하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출한 순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살펴볼 네. 여지가 없는 일이고 아. 명분도 분명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여론조사를 뭐 저 비용까지 넣어서 여론조사 해야 된다는 둥 뭐 4월 초에 하기로 한 거를 4월 말까지 검토한다는 둥 뭐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둥 네. 이런 식의 단서를 다는 것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저희 국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비용을 언급하셔서 그런데요. 어제 해수부가 비용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으로 1,20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돈 얘기는 하는데 네. 선체를 인양할지, 인양 여부와 어떤 기술을 쓸지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네. 뭐 인양 계획이 확정된 뒤에도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인양 반대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해수부가 참 왜 돈 얘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고 나왔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네. 저 국민들 유가족 이런 분들이 진상조사하자고 그 목소리 높일 때 네. 진상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특별법 만드니까 시행령 만들어서 네. 되게 이거를 왜곡 음. 그렇게 하면서 네. 보상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네. 돈으로 어떻게 메꿔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들이 휘딱휘딱 넘어가는 줄 알고 네. 돈 얘기해서 돈 마치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 붙으면 저 보상 액수 논란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양하는데 국민들이 온 힘을 쏟아서 인양해서 거기에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마지막 한 명의 우리 국민들까지 찾아내자라고 네. 하는 국가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용을 들어서 혹시나 네. 비용 때문에 국민들 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요행수 꼼수에 기대는 태도죠. 천 몇백억 이야기 하는데 네네. 생각해 보세요. 자원외교 얼마 썼습니까? 그거 진상 밝히고 있습니까? 4대 강에 도대체 얼마 썼어요? 그것부터 진상규명 하시라고 하세요. 속 시원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속 시원한데 방금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뭐 이렇게 해수부 장관 유기준 장관하고 유가족들이 면담하는 걸 보고 네. 이런 걸 봐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을 폐기할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자체는. 그러게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이 시행령안에 대해 뭐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고 핵심 보직의 파견 공무원들을 안치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비판이 계속 뭐 들리고 높아지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인데요.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행령안 수정 보완에서 뭐 이완구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께서는 뭐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수정하자 이런 카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정 보완에서 쓸 수 있는 시행령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세월호 네. 그 특조위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125명으로 하고 거기에 민간 70명으로 네. 하자는 건데요.
해수부에 내놓은 거는 90명으로 하고 민간 43명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대개 유지를 하면서 민간 조사위원만 줄이자고 하는 건데 그렇네요. 그거는 훨씬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이 민간인 조사.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그 진상조사위원회 네. 이 위원회에 그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총괄 기능을 주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명될 기획실장 네. 네. 거기에다가 그 총괄하는 임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네. 어떻게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는 정말 성역 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안은 네. 그 시행령 안은 정부가 조사한 문서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조사한 걸 가지고 예. 그 내용을 조사라는 거죠. 정부 조사 자료를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라는.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 네. 조사 조사 대상자인 공무원이 조사 주체가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황당하다. 특히나 네. 그 공무원 42명 중에는 그 지금 해체된 해경이 들어가 있는 국민안전처 네. 거기가 8명이고 네. 해수부 음. 그 해수부 공무원이 또 7명, 네. 그러니까 9명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의 대상들이 주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진짜 철저한 이거는 성역 안 없는 하겠다는 진상 조사가 겁니다. 될 수가 네, 없겠네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고 네. 이걸 뭘 좀 고쳐서 해보자. 그 허수아비위원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시키고 네. 그 지금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내놓은 네. 그 안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지 독립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하는 거는 네, 네. 세월호의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 네. 이런 걸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거죠. 아니 결의안 때문에 뭐 새누리당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158분 과반이 넘는 의원들께서 선체 인양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셨는데 제출하셨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뒤흔드는 시행령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고요,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그런 입법 기능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죠. 우리의 입법 기능을 무시하냐. 이게 요즘, 화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 네, 법이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국회는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데죠.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그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사회 민주주의에 관한 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 안 합니다. 계속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네, 정부는 시행령으로 완전히 법을 비틀어 가지고 그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요. 요번에 이 세월호 시행령도 네, 네, 꼭 그런 겁니다. 법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권한 네. 이런 것도 시행령으로 비틀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가 다른 케이스에도 있었던 건가요? 다른 케이스에도 많죠. 그래요? 네. 근데 이 세월호 시행령안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드러난 거고 다른 곳에 봐도 정부가 시행령 안으로 어떻게 뒤흔드는 법을 뒤덮는 그런 게 나타난다는 네, 거죠. 우리 이제 환노위에서도 보면 네. 여러 가지 법에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시행령으로 다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네요. 얼마 전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그러니까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네. 거 있습니다. 소위 프랜차이즈법에서 CU에서 그 가맹점주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네, 그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네.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네, 그 12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이렇게 아주 핵심 타임만 줄이고 그것도 네. 이 가맹점주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아.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힘센 하겠죠. 가맹점에 네. 부닥쳐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을 비틀어 가지고 이걸 정말 일반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그 약화시키는 네.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세월호법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 자체를 뒤흔드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네.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 문제네요. 이게 비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경제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를 위한 법까지 뒤흔들고 있는 정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시죠. 뭐 이한구 총리와 유족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난다고는 하는데 정부가 시행령은 어떻게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시행령은 네.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네네. 저런 류의 시행령을 가지고 진상규명한다고 하는 거는 진상규명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최소한의 약속, 물론 다 이행을 안 했죠. 네. 그 이행을 안 한 그 연장선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네. 정 이렇게 가면 네. 시행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시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 특조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야당 내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이 세월호 특별법은 이 권력이 네. 그러니까 소위 권력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의 성격상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럼 여기서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광주 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몇십 년 거쳐서 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해오면서 결국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나 참혹한 사건이고 정부가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국민들 눈앞에서 네. TV로 시청하면서 본 일입니다. 교통사고라고요? 교통사고는 단순간에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거는 네. 몇 시간 동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창문 하나만 깼어도 거기에 조그만 경각심을 갖고 갔어도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구조력을 총동원만 시키는 명령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잘못한 거죠.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정권 바뀌면 이거는 진상규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대충 타협해서 이런 류의 시행령을 받아서 네. 진상규명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 6일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희망퇴직제도 어떻게 보면은 말은 좋아요. 희망하는 사람들을 퇴직시키는 제도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퇴직은 이제 본인들이 네. 나 이제 회사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희망해서, 회사한테다 예. 내가 희망해서 그러면 회사는 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다는데 네. 그럼 나가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동안 그 노력해왔던 걸 감안해서 네. 이러저러한 그 비용까지를 줘가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찍퇴, 강퇴 이런 게 있어요. 직퇴, 강퇴요? 네. 강퇴는 우리가 인터넷 채팅하다가 강제 퇴장당하는 그런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군요. 예.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게 희망퇴직인데 네. 경영진이 그 퇴직 대상자를 찍는 겁니다. 너 나가. 너 나가. 찍어서 너 네, 나가. 너 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우리투자증권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명퇴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작년 일인데 네.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청이 저조하니까 네. 대상자들한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소위 ODS, ODS. 아웃도어 세일스 해갖고 외판 사원으로 내보낸 사무실에 있던 사람을. 사무실에 있던 사람 너 외판 사원 내보낼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업무가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갖고 저항을 하니까 처음에 1차로 60명을
ODS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30명이 이제 소위 희망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생각한 만큼 안 나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아예 부서별로 쪼개가지고 부서장이 할당을 주고 ODS는 예. 아오지다. 어. 니네 책상 여기서 빼버리고 컴퓨터도 빼버린다. 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400명이 넘는 사람을 희망퇴직을 받아서 내보내는 이런 게 찍태입니다. 네. 강태는 뭐냐? 그 강태는 뭐냐? 비슷한 겁니다만 네. 퇴직을 거부하면 지방으로 발령내고 음. 말도 안 되는 부서로 보내고 이제 이게 네. 그 찍태와 강태가 이제 두 개가 연결되는 건데 찍어서 말 안 들으면 강퇴시키고. 강퇴시키고. 그래서 그게 네, 네. 뭐 우리투자증권 뭐 그리고 ING 희망 그 생명희망보험 네.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왜 일어나냐면 네. 정리해고 요건이 있습니다. 정리해고 시키려면 요건이 있거든요. 네.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 전 해고 회피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해고자의 공정한 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이나 네. 그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걸 다 지키기가 네. 귀찮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 잘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까다로운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네.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관두겠다 하면은 희망하는 퇴직. 아무런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리해고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우리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바깥에 나가면 전에는 나가면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목돈 마련해 갖고 나가서 가게라도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네. 지금 자영업이 다 몰락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잘 안 되는 없죠. 상황이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려면 그거는 이제 부서장, 그러니까 노동부서장한테 네.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된 걸 보니까 2010년에 4,600명 정도 되는 게 네. 2014년에는 920명 정도로 줄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희망퇴직은 안 되고 하니까 정리해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내보내는 걸 희망퇴직이라는 네. 그 명분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는 나가겠다고 거니까. 신청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현장에서 비윤리적이고 진짜 아주 문제네요. 인권 침해적인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ING 생명희망보험에서는 네. 1차, 2차, 3차 이렇게 합니다.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네. 그럼 정리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음. 어떤 분은 8차 면담까지 했어요. 네. 그러고서 계속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 너는 너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인격 모독이네요. 인격 모독이죠. 너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인격 모독을 하다가 네.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임산부가 네. 면담하다 졸도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과정을 거치며 8차 면담까지 하고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야.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네. 해고는 그 생명을 자르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그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나가지 마라. 여기는 전쟁터지만 나가면 지옥이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네. 예. 그런데 거기 아주 정말 심한 모욕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까지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모는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을 내모는 방식으로 네. 이게 희망퇴직이 아니죠. 그래서 말 자체가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희망퇴직이라 불리우는 희망 없는 절망퇴직이다. 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참 정말 정말 안타까운데요. 정말 요즘 네. 그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음. 하는 일이 비정규직 문제하고 자영업 네. 문제를 다루는데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살 수가 없습니다. 10대 재벌은 2009년에 288조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었던 게 네. 작년에는 522조가 됐거든요. 세금 깎아주고 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정부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네. 동네 가서 쓸 돈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동네 자영업이 죽는 거예요. 네. 거기다 자영업은 소위 유통 재벌들, 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 요즘은 이제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는 한 3km 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대형 쇼핑몰은 그거의 한 10배쯤 돼요. 여기 상암에다 하는 것도 네. 축구장 23개 규모의 롯데 복합 네. 쇼핑몰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한 10km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전국에 20km, 그러니까 20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 가는 겁니다. 네. 저도 어제 정말 아픈 일이 있었는데 네. 저희 지역에 그 우리 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그 동네에서 금은방을 했는데 빚에 몰려서 그 어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영안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까지 몰리면 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아픈 사연이 제 주변에 어제 일어났습니다만 네. 이게 아주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회사에서는 네.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고 임산부를 졸도 만들고. 졸도까지 네. 시켜가면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화나고 승질나는 일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건데 네. 그럼 회사가 어려워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몇천 명, 몇백 네. 명씩 자르려면 회사가 어려워야 자르는데 어렵지 여기에- 않았으니까. 여기에 임원들, 네. 여기에 임원들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면 네, 네. 일테면 대신증권 여기는 302명을 구조조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은 급여로 13억 5,700만 원, 상여금으로 6억 5,600만 원을 지난해 가져갔어요. 20억 정도 가져갔네요. 하나대투증권은 직원 117명을 잘랐는데 네. 거기에 대표이사는 상여금으로 7억 5,500만 원 그리고 그 밖에 성과금 명목으로 주식 13,070주를 네. 지급했어요. 신한은행 여기도 160명 자르면서 네. 거기 은행장은 상여금 급여로 해서 12억을 가져가고 한국 스탠다드 차타스 은행 여기는 네. 200명을 하면서 거기에 리차드 힐이라는 상임이사는 27억 가져갔어요. 네. 한국 시티은행 652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여기 대표이사는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네. 하영구 대표이사는 71억 6,300만 원을 가져갔어요. 네. 이 71억 6,300만 원은 시티은행 직원 연봉이 평균 연봉이 8,400만 원이거든요. 네. 85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116만 원으로 하면 6,142배를 가져갔어요. 뭐 도대체 얼마나 유능하고 네. 얼마나 회사를 잘 살렸길래 사람 아마 엄청나네요. 네. 잘 자른 공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렇게 해서 사회가 되냔 말이에요. 이 우리 회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부족한데 네. 직원들 아주 왕창 잘라내면서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돈 주고 네. 이게 한두 회사가 아니고요.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카드, 현대중공업, 네. 현대증권, SK텔레콤, SK증권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 문제는 저희가 그저께 김종철의 비연포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그러니까 금융 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내에서조차 경제 민주화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게 직원들 목숨이 파리 목숨 돼 있잖아요. 네, 네. 정규직 우리나라의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정부의 입장이죠. 네, 어떻게 과보되고 있습니까? 이게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1년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10년 이상 장기 장기 근속하는 근속도 사람들 적죠. 가장 적은 네.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정규직도 가장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나라인데 특히 이번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네. 정규직 해고 여건을 왕창 완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55세 넘는 사람들은 파견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5,400만 원의 뭐 고임금도 아니지만 그런 연봉 5,400만 원 이상 네. 그다음에 전문직 이런 사람들한테 파견을 완전히 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자들도 파견으로 쓸 수 있고요.
학교 네. 교사도 다 파견직으로 쓸 수 있고 대학교 교수도 파견직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도대체 네. 우리나라가 20대 30대는 전부 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잖아요.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로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20대 30대는 기간제의 나라. 음. 50대 이상의 사람들 전문가들은 파견직의 나라. 기간제와 파견직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상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에요. 네. 지금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측에서 더 이상 협상을 못 하겠다고 잘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말 협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 얘기 협- 들어보니까요. 그런 법은 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금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네. 노동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네. 제 옆에 어제 같은 그런 참사 그 제 옆에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들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제 그 장례식장에 와 있었던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죽었지만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저런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이 IMF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유통재벌의 문제와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어디선가 고리를 끊으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서부터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머니에 돈이 조금 생긴 사람들이 동네 가서 뭘 사 먹어야 내수가 돌아가야 자영업도 사는 거거든요. 네. 이런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근로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문제고 네. 재벌 대기업으로만 다 빨려 들어가는 국민 경제를 차단하는 국민들이 살 길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경제 민주화는 이제 법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에 관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런 네. 희망퇴직에 관해서 이렇게 직원들 다 잘라내고 한 명한테 몰빵해서 돈 주고 네. 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시대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네. 잘못된 기업의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정부의 그들만 감싸는 이런 잘못된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요.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 여야가 같이 또 법을 만들고 네.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새누리당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이게 좀 얘기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이제 자꾸 이게 네. 팟장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못하니까 참 이거 답답하네. 네. 근데 환노위에서 최근에 생활임금 네. 가지고 법안을 내서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요. 생활임금은 뭐냐면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음. 서울시도 하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데서 한 몇십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최저임금 너무 작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이 평균임금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생활할 그런- 수 있을 네, 생활할 정도의 수 있는. 임금.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 가지고는 생존조차 잘 안 되니 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임금법을 만들자.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법을 냈는데 네. 거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적정임금은 한번 써볼 수는 있으나 네. 생활임금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하고 장관하고는 이미 그 얘기가 끝났거든요. 정부랑 얘기는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랑 그렇게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네, 네. 정부가 요청하는 다른 법이 있어요. 아. 다른 법을 통과시켜 주면서 너 이거 받으면 이거 우리 생활임금의 네. 개념을 받으면 그거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딜을 해가지고 예. 생활임금 개념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새누리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활임금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그 적정임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막 논란하다 결국 통과를 못 시켰어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뭐
경제민주화 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 그냥 끝입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한테 물어봤냐? 네. 그 우리 환노에 간사 있어요. 그 유명하신 권 뭐 의원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기업한테 이게 부담되지 않겠냐? 기업의 의견은 어떠냐? 네. 환노위에서 그러고 있어요. 산업위도 아니고 야, 환노위는 심각한. 환경과 노동의 네, 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선 최대한의 이 법을 만들면 기업을 될까 말 거잖아요. 기업을 네. 대표하는 산업위 같은 데서 반대하면 국무조정을 통해서 네. 조정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업 의견 물어보고 왔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업은 좀 반대 의견.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러고 안 해요. 지금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희망 없는 절망 퇴직 방지법이라고 네. 해서 고용정책기본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거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곧 제출할 건데 대개 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은 그 33조에 네. 10% 이상의 고용 변동 시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네. 300만 원 내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노동부가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심사하도록 하는. 네. 그래서 마음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정리해고 요건과 같은 이러이러한 네. 요건이 충족되면 희망퇴직을 받아라 네. 하는 그렇게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이 적격성 심사의 권한을 여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퇴직을 우리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부가 나서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하고 네. 또 하나는 정리해고도 노동조합이나 과반이 넘는 그 직장의 직장협의회 네. 하고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도 이게 쌍방간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게 희망퇴직이기 때문에 네.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게 법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퇴직의 경우도 이것을 시행하려면 네. 해당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네. 하도록 하는 그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것들을 네.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희망 없는 절망퇴직 방지법 이렇게 네. 해서 조만간에 낼 생각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권모 간사께서 또 안 되게 하겠네요. 새누리당에서 이게 아마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네. 기업들 명칭만 봐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네. 제일 앞장서 있는 10대 재벌 기업들 아닙니까? 네. 여기하고 싸울 의지도 없고 거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 네. 거기에 반대하는 일을 할 의지가 별로 없는 데죠. 또 이제 우리한테 그 기업의 의사를 물어봤냐?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게 나올 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 뭐하러 물어보고 합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텐데 네. 이거는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도 여기서 막히니까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총선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네. 대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장윤선의 팟짱. 또 다른 문제 잠깐 저희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정치연합에서 어제까지죠. 네. 3일 동안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 엑스포를 열었어요. 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좀 펼쳤는지 위원장님으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토론회를 2개를 했거든요. 네. 그 하나는 이제 노동자 문제로 제일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네. 그 문제를 토론 주제로 하나 삼아서 공공 부문에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소위 공무직들을
공무직제라고 하는 정규직 직제를 만들자.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 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도 네. 이게 보장이 잘 안 돼요. 음.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공무직이라고 하는 네. 이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지금 특히 학교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일 앞장서서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미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화해도 큰 문제 없겠다 싶어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토론을 네, 하나 네. 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이런 소상인 네.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죠. 굉장히 네. 많죠. 이게 그 중에 그 소위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너무 일을 잘 못해요.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까? 늑장 대응이고 어떤 네. 거는 제소를 하면 뭐 4년 5년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너무나 유명했던 남양유업, 네네. 그거는 그때 굉장히 신속하게 했어요. 음. 우리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생긴 건데, 네. 123억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근데 남양유업에서 그 돈이 많으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갖고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검찰이 네. 자기가 왜 123억을 했는데 입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검찰의 임무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대충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네. 123억이 5억이 돼버렸어요. 정말요? 네. 그런 말도 안 일에서부터 되는데요? 무슨 이러저러한 일은 4년 5년 걸려서 네. 판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당사자를 한 번 부르지도 않고 그냥 네. 무혐의 처리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놓은 법 중에 이거를 전국에서 불공정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네. 이제 갑을 논란 같은 게 많이 돼서 을들의 호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공정위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을지로위원회로 와요. 네. 그거 가지고 을지로위원회 떴네요. 새누리당은 뭐 새누리당이나 무슨 신문 이런 데는 왜 행정이 해야 될 거를 입법부가 하냐, 행정권의 침해다, 이런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이 안 하니까. 행정이 안 하니까 네. 제발 지들이 좀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지들이 안 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좋다. 우리가 인력 늘려주는 것도 한번 해보겠지만 왜 니네가 조사를 다 하냐. 네. 니네가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니네가 갖는다고 하더라도 조사 권한은 네.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라.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하고 얘기했더니 네.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니, 그럼 거기는 사람들 많이 써서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조사할 수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사권을 넘기면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해 온 것만 검증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네.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그런 법안을 냈어요. 그건 또 반대예요. 왜 반대하나요? 조사권을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일인데 왜 뺏어가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밥그릇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예.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요. 두 개 다 어려운 숙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을들의 목소리 네.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현대에서 T브로드, CNM, 네. SK 브로드밴드는 이제 아마 오늘 결론이 날 텐데, 그런 데는 대개 그 해결의 신마리를 봤습니다만, 또 그게 또 몇 년 지나가면 이게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까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그 후속 애프터 서비스 문제가 있죠, 저희들한테. 네. 근데 이제 LG U 플러스 이런 데는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희망현대가 들어와서 예. 본인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예.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원청과 하청의 노동조합이 네. 일이 생기면 교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교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부당 하도급이나 뭐 불법 하도급이나 이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네.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법도 설명도 하고 학교 비정규직들은 와서 네. 이 공무직에 대해야 될 필요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네. 전국 그 상인회가 와서 이 지금의 그 전국 그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이거를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그래서 11개 단체가 11개 부스를 설치해서 네. 11개 단체가 와서 자기들 설명도 하고 네. 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네. 이번 엑스포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앞으로의 활동도 좀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을지로위원회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남양유업 때 제가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힘도 좀 있었지만 이게 특별위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중앙에만 있는 을지로위원회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2년 됐고 네, 요구도 많아졌고 또 그리고 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기댈 만한 언덕으로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도 꽤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상설위원회를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상설위원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상설위원회가 되면 전국 시도당 그리고 지역위원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 경북, 대전, 전북 이런데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상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범하고 또 출범하는데 제가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 네. 이게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제 현장이 지금 완전히 전국이 됐어요. 전국구 그래서 의원님이 저기 되셨네요. 거제 그 조선 산업의 거기 네.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거기 가서 토론회도 하고 뭐 광양에 LF라고 그 LG 패션의 복합 쇼핑몰 때문에 광양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역에 을지로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이 문제는 중앙에서 좀 내려와 주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 되고 거기에 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건데 이 전국화하는 작업. 네. 그러니까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되게 수도권 중심의 일들을 중심적으로 해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방의 을들까지 이제 우리가 관여하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네. 우리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전국화하고 또 지구당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도 설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위원회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국의 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석구석에 해결해가는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회의 을지로위원회를 안착시키고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잘 챙겨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생겨서 그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가지고 또 우리 당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당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체질 자체가 네. 정말 을들을 위한 정당, 네. 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이제 이거 처음 만들 때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야당이 귀족 음. 정당이 됐다. 우리가 10년 집권하는 사이에 뭐 솔직히 공천만 바라보고 그렇죠. 예, 의원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권하기 전 네, 우리 야당은 민주주의 가지고 저 광장에 나가서 싸우고 네, 인권 침해 현장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집권하면서 네, 우리가 현장 나가는 걸 잃어버리고 아주 무슨 청와대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고급 음식점에 앉아서 뭐 네. 폼나는 음식 먹으면서 고담 준론을 해야 네, 그리고 무슨 주의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정치 제대로 하는 걸로 생각했던 그런 시기 10년을 거치면서 우리도 뱃살 찌고 네, 그야말로 기득권 된 거 아니냐. 네, 네, 현장에서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니네들이 뭐 했냐.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
소위 민주주의는 좀 진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소위 민주정부가 한 일이 없다. 나아진 게 없다. 이 문제 제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니네는 다 그 의원회관에 앉아서 청와대에 앉아서 폼 잡았지. 네. 이게 바로 이명박을 선택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무슨 청와대에서 하나 성공을 갖고 오니까 그리고 국민 경제 살린다니까 글로 쫙 빨려 그렇죠. 들어간 거죠. 네. 국정 싸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도 네. 이게 옛날 같으면 박정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유월항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건데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인데 네. 그게 다 드러났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함께 걸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해봐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이런 보시는군요. 귀족 정당의 모습 또 이런 배에 살낀 기득권자의 모습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네.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정당 우리 야당을 전체적으로 네. 현장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을지로위원회 상설화 이거는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도 저희가 계속 팟짱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우리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팟짱 애청자들이 저희한테 희망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의정보고 한다고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지하철에도 이제 나가 있기도 하고 동네 상가도 다니고 그러는데 팟짱 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팟짱에서 들었어요. 네. 저 의원님 저희가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동네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거든요. 그래서 이런 팟짱과 같은 팟짱 그 애청자 분들과 같은 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걸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활동하는 거 잘 지켜봐 주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